장기요양 급여 제공 관리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전산화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을까? 챗봇에 한번 물어볼까?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관리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전산화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관리는 수급자 맞춤형 급여 제공과 질 관리를 위해 4단계로 구분하여 전산화하였습니다. 그럼 단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먼저 1단계는 수급자의 심신 상태와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욕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수급자의 욕구 조사 내용 등을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3단계는 수립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4단계는 제공된 급여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 4단계로 수행하는 급여 제공 과정을 전산으로 기록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급여 제공 과정 전산 기록은 종사자가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하여 입력합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그럼 급여 제공 관리 단계별 전산 구성을 한 번 더 살펴봐야겠는걸.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먼저 장기요양 급여 관리를 위한 업무 구조에 대해 살펴볼까요?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는 PC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한 내용은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의 급여 제공 관리 메뉴의 기록지로 연계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급여 제공 관리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의 급여 제공 관리 메뉴는 수급자 관리, 급여 제공 계획, 급여 제공 내용, 종사자 근무 관리, 기초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 메뉴의 하부 메뉴에는 욕구 조사와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급여 제공 계획에서 욕구 조사 메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욕구 조사에는 수급자의 기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낙상 위험도 평가와 인지 선별 검사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와 인지 선별 검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심신 상태 및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욕구 조사 기록지가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는 보바스의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전산에 반영하였으며 수급자별로 평가 결과를 입력합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입력이 가능하며 모바일로 입력한 결과는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급여 제공 계획 중 욕구 조사의 낙상 위험도 평가 화면에서 조회,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인지기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지선별 검사로 시스트를 사용하여 전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수급자별로 인지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입력합니다. 인지선별 검사도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입력이 가능하며 모바일로 입력한 결과는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급여 제공 계획 중 욕구 조사의 인지선별 검사 화면에서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화면은 수급자의 질병 및 심신 기능 상태, 환경 및 희망급여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입력하는 욕구조사 기록 화면입니다. 욕구조사 역시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입력이 가능하며 모바일로 입력한 결과는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급여 제공 계획 중 욕구조사의 욕구조사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급자별 현황 화면에서는 낙상 위험도 평가, 인지선별 검사, 욕구조사 기록지 작성 현황을 수급자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별 욕구조사를 마치면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상 급여 종류와
내용을 기준으로 수급자별로 실시한 욕구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계약 통보서 메뉴의 급여 제공 계획서에서 작성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를 모두 작성하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존 급여 제공 계획서 전산 메뉴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 수립 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였는데요. 이제는 이 점을 보완하여 PC로 전산에서 작성하고 모바일을 이용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열람 후 동의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급여 제공 계획서 전산 화면으로 서명이 연계되어 별도로 종이 기록지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자나 가족이 모바일 앱에서 급여 제공 계획서 열람 및 서명하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급여 제공 계획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급여 제공 내용 메뉴의 하부 메뉴에는 요양 서비스, 복지 서비스, 간호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지 제출 관리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요양 서비스는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의 급여 종류별로 급여 제공 계획서 내용과 제공 기준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기록지 내용은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급여 제공 관리 메뉴의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지로 연계되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급여 종류별로 기록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급여 제공 기록지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다음으로 간호 서비스 하부 메뉴에 있는 방문 간호 지시 내용입니다. 방문 간호 지시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문 간호 급여는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방문 간호 지시서 내용은 방문 간호 지시 내용 화면에서 입력하고 방문 간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 제공 시 모바일 앱을 통해 지시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방문 간호 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모바일 앱의 방문 간호 지시 내용은 PC에서 입력한 내용에 대해 조회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복지 서비스 메뉴입니다. 하부 메뉴에는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와 사례 관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는 급여 종류와 급여 제공 계획서 번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 내용과 수급자의 심신 상태 및 욕구 변화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 등을 수립하여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모바일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면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메뉴의 복지 서비스 중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 화면에서 조회 또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 장기 요양 모바일 앱의 RFID 기능으로는 시작 전송, 종료 전송만 가능했지만 신규 모바일 앱에서는 업무 수행 일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수정하였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모바일로 입력한 결과는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급여 제공 내용, 급여 제공 기록지,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에서 조회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복지 서비스 하부 메뉴 중 하나로 사례관리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사례관리 화면입니다. 사례관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회의를 실시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에 따라 제공한 급여 제공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 메뉴는 급여 제공 계획서의 필요 영역에 따라 필요 내용과 세부 목표를 기준으로 실제 제공된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을 입력,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보이는 화면처럼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입력이 가능하며 모바일로 입력한 내용은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메뉴 중 급여 제공 계획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서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종사자 근무 관리 메뉴는 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메뉴로 근무 관리와 교육 관리가 있습니다. 이 중 근무 관리의 하부 메뉴로는 근무 관리와 근무 내용 확인이 있습니다. 근무 관리 화면에서는 종사자 개별 근무, 휴가, 교육 등에 관하여 복무 내용을 입력, 관리합니다. 여기서 종사자 근무는 근무 외 교육, 출장, 공가, 수유, 임산부 건강진단, 임산부 단축 근무, 국가건강검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육아기 근로 단축, 예외교육, 특수건강진단, 해외 연수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입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 내용 확인 화면에서는 종사자별로 입력한 근무 관리 내용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관리 메뉴로 하부 메뉴에는 직원교육 등록 및 조회와 직원교육 이력 및 통계가 있습니다. 직원교육 등록 및 조회 화면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내용을 기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은 신입교육, 정기교육, 수시교육, 치매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 종류는 급여 제공 지침, 운영 규정,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재난 상황 대응 훈련, 소방 훈련, 신규 직원, 역량 강화,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 이력 및 통계 메뉴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입력한 직원 교육 이력 및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관리 메뉴입니다. 기초관리에는 전산 사용을 위한 기관 종사자 권한 관리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관리 전산 운영과 관련된 안내사항 등의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종사자 권한 관리 메뉴에서 전산 사용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관 종사자는 관할 지자체의 해당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인력 신고가 된 종사자를 말합니다. 기관 종사자 권한 관리 메뉴 화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가 PC 또는 모바일로 급여 제공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산 사용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관리자는 기관 종사자 권한관리 화면에서 종사자별로 전산 사용에 대한 메뉴 권한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메뉴 권한을 받은 종사자만이 PC로 급여 제공 기관 종사자 로그인이 가능하며 각 기록지의 제공자 및 작성자란에서 종사자 조회와 기록지 입력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메뉴 화면에서는 급여 종류별, 직종별, 종사자별로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분장에 따라 화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권한은 조회만 할 수 있는 조회 권한과 입력 등이 가능한 조회, 수정, 입력 권한으로 구분됩니다. 기관 종사자 권한 관리에서 권한 부여는 기관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기관 관리자는 종사자가 전산으로 수급자 정보를 조회, 입력하는 업무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관리하고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휴직 및 퇴사자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로그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 제공 관리를 위한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로그인은
공단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관 종사자도 개인 로그인을 통해 전산을 이용하여 기록지 등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급여 제공 기관 종사자 로그인 방식을 추가 개발하였는데요. 급여 제공 기관 종사자 로그인 시에는 종사자 개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급여 제공 기관 종사자 로그인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권한을 부여받은 종사자가 개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게 됩니다. 종사자의 로그인 방법은 사용자 구분에서 급여 제공 기관 종사자를 선택하고 장기 요양 기관 기호와 종사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개인 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회된 종사자의 인증서를 선택한 후에는 인증서 암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급여 제공 관리 메뉴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관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면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화면이 보입니다. 기존의 장기요양기관 업무 화면과 동일하나 급여 제공 관리 메뉴에서 수급자별 기록지 등 조회, 입력 및 종사자 권한 관리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화면의 인쇄 기능은 기관 관리자만 가능하며 급여 제공 기관 종사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인쇄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급여 제공 기관 종사자로 로그인한 경우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메인 화면입니다. 각 메뉴 중 종사자별 권한이 부여된 화면만 이용이 가능하고 모든 화면의 인쇄 기능은 기관 관리자만 가능하며 급여 제공 기관 종사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인쇄가 불가능합니다. 아하, 급여 제공 관리 전산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제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볼까? 오늘 배운 내용을 OX 퀴즈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는 누구든지 급여 제공 관리의 모든 전산 메뉴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 등록된 종사자 중 기관 관리자가 업무 분장에 따라 권한을 부여한 전산 메뉴 화면에 한하여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사자가 퇴사를 하거나 휴직 중인 경우 전산 사용 권한은 1개월 이내에만 해지하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퇴사 및 휴직 중인 종사자는 지체 없이 권한을 해지해야 합니다.